자,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120페이지. 그 개송이 있는데, 119페이지 개송 읽고, 그 밑에 줄에. 여기서 마치 송아지 길들이는 자가 기둥에 묶은 것처럼 자신의 마음 챙김으로써 대상에 굳게 묶어야 한다. 이제, 이 산나온 송아지를 이제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 앞에 내용이 이제 수행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이제 그 비유해서 하는 얘기인데,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은 어미소에서 이 송아지를 떼내가지고 말뚝을 박고 거기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나운 송아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도 안 되니까 결과서는 이 기둥을 의지해가지고 앉거나 눕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자기 마음이 막 이래저래만 날뛰고 거칠고 이런 마음도 샷디하는 말, 알아차림, 대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계속 하면은 이제 그 알아차림이 대상을 이렇게 알아차리잖아. 그러면 이제 바로 줄로 대상이 딱 묶어버리는 거 마찬가지니까. 그럼 알아차림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그친 마음이란 소의 그 코를 깬 그것이 되는 거지. 줄이 되는 거지. 줄. 그 줄을 대상에다가 묶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대상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이제 현상들을 그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샷디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샷디하는 마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생각이 개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하는 것이 샷디 하나로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대상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바로 줄을 대상이 묶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알아차림으로 대상이 묶어버리는 것.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막 생각이 막 저절로 일어나고, 감정도 저절로 일어나고 막 이러거든. 근데 샷디. 뭔가 막 이런 현상들을 계속 샷디 알아차림을 계속 해버리면은 언젠가 그게 없어버리는 거예요. 날뛰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샷디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런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에서 별로 감정이나 생각이 안 일어나요.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 생각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고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 얘기하자면 제가 이게 이제 미얀마에서 수행하고부터는 일상생활도 별로 그런 잡생각이 많지 않아요. 제가 수행할 때 경험을 보면 어느 순간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 안 올라온다는 걸 알게 돼서 일부러 생각을 막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를 또 경험을 했어. 의식은 성성하게 깨있고. 그래서 이제 이 샷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아차림.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것이 그의 수행에 어울리는 거처이다. 그래서 샷디의 확립을 닦기에 적절한 거처를 취하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 샷디를 잘 하려면은 환경이 상당히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한데 제가자들이 집에서는 수행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이제 전번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지만은 잘 안 되는 게 이제 생활 습관에 집에서는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타파하기는 어려워요. 요즘용으로 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각자마다 그 생활 습관. 그렇지. 이 방에서 이렇게 하고 저 방에서 저렇게 하고 거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부엌에서 어떻게 이게 딱 있는 거야 습관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럴 땐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빈 방이 있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하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방을 선택해 가지고 수행 공간을 만들고 폐마를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다 잡았어 해야 돼요. 집에서 수행하려면 그래야 하기 전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요즘 센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보리마을 자비순사에 오면은 수행 잘 되는데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와 관련.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 도서관 가서 공부가 더 잘 되는 이유하고 바로 그거 똑같은 이유. 거. 그렇지. 도서관에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집에서는 자기 생활 패턴이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거처가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나아가서 이 덜숨 날숨에 대한 샷디의 향립은 몸 감찰 가운데서 아주 섬세하고 모든 부처님과 벽지불과 성문들의 특별함을 정독하여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무는 기초가 된다. 이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의 향립은 알아차림의 향립은 남자나 여자나 코끼리나 말 등의 소리가 시끄러운 마을을 떠나지 않고서는 성취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수행의 가장 방해 요소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소리, 사람 소리 이런 것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 시끄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떠나지 않고서는 이 해결을 안 된다. 말을 떠나야 된다 이야. 그래서 소리는 명상의 가시이기 때문이다. 선수행하는데 가시다 이야. 예. 그러나 말이 없는 숲에서는 수행자가 쉽게 이 명상 규제를 건머쥐고 덜숨 날숨을 통해 제4선에 이르고 그 선을 기초로 삼아 상카라를 명상하고서 가장 높은 가위인 아라한가에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 적절한 거처를 보이기 위해 세종께서는 숲속에 가거나라고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숲속에 간다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있는 곳에는 수행이 방해가 된다. 송강사에 살 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사자루에 이제 여름에는 수련회를 개최하잖아. 그러면은 꼭 그 선방 스님들이 내려와가지고 시끄럽게 조용히 하라고. 그럼 거기서 깨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선사하고 사자라고 깨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리는 거지. 말소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 대개 이제 그렇게 와가 좀 조용히 하라고 하는 스님은 대체적으로 초짜예요. 처음 수행하시는 분. 특히 처음 이제 참선 공부하는 스님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익숙한 이 수행자는 소리에 민감하지 않아요. 얘기하자면. 딱 그렇대. 그게 이제 수행이 익어지면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마을에 있지 말고 숲속으로 들어가라.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숲속이 훨씬 조용하거든. 얘기하자면. 그리고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나무 밑에 있으면 시원해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 나무 그늘이 있어도 더워. 이 문제.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항상 한옥집은 높이 지어요. 습도하고도 관련이 있다 저는 말해요. 땅의 습한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옥을 지을 때 좀 높이 짓고 계단이 있는 이유도 그런 게 있는. 그리고 밑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숭숭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건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치. 자, 세조는 마치 틀을 보는 기술의 대가와 같다. 틀을 잘 본다는 거죠. 택지학이네요. 길을. 그 요즘 말 풍수입니다. 예? 그 택지학의 대가는 계획도시 땅을 본 뒤 자세히 검증하고 나서 여기 도시를 건설하라고 지시합니다. 안전하게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그는 왕가로부터 큰 영광을 얻는다. 이와 같이 세조는 수행자에게 적절한 거처를 검증한 뒤 여기서 명상주제를 들으라고 지시하신다. 나중에 그곳에서 명상주제를 든 수행자가 아랑가를 얻었을 때 참으로 세조는 등정각이시다라고 세조는 큰 영광을 얻는다. 자, 그러니까 이게 풍수가 참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좀 하는 건데, 땅을 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조경전에도 보면은 자비경 내용도 보면 그런 얘기거든요. 한 500여 명의 비구들이 이제 히말라야 가까이 어느 마을이 옆에 아주 아름다운 숲이 있었어요. 그 숲이 있어서 이제 거기 가서 수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숲의, 그러니까 나무에 사는 신들이, 나무목신들이 처음에는 스님들을 좋아해서 맞이했지만, 맞이한 거는 며칠 있다 가겠지 이랬는데, 안 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목신들이 불편한 거야. 나무 밑에 수행하니까. 그런 이 목신들이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스님들 수행을 방해를 해요.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막 안 좋은 꿈을 꾸게 한다더니 갑자기 험상궂은 얼굴, 귀신같이 나타나서 놀래키긴 하고, 이러니까 스님들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기원정사로 돌아왔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장소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알려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요즘 말하던, 택리학과 같은, 택지학과 같은 거지. 풍수죠. 좋은 수행처를 점거해달라, 이게. 부처님께 딱 살펴보더니, 그 장소가 참 좋다. 다시 가라.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자비경을 외우도록 하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는 다, 부처님 법문하면 다 외웠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러주는 거, 숲속 가까이 갈 때는 합송을 해라. 그러면 걸어가라. 그래서 숲에 가까이 와가지고 좀 스님들이 500명 되는 스님이 자비경을 합송하면서 숲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나무신들이 그 경전을 법문을 듣고 환희심이 난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3개월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내줬어요. 그러고는 이제 수행해서 500명의 아란이 생겼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장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비선사는 어떤 흠이 있는가 하면은 묘지가 많다는 데 있어. 주변에. 그런데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장소는 참 좋아요. 왜 좋냐 이러면은 산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야산이에요. 야산이 뺑둘러 샀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아주 포근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수행을 하면은 수행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자비선사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잠이 적어요, 거기서. 땅 기운이 조금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 장소를 선택하는 조건이 2가지였습니다. 땅 보러 다닐 때, 고령, 성주, 청도, 또 안동, 팔공산 뒤쪽 이렇게 다 살펴보면서 딱 2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센터를 거기서 열겠다 생각한 거죠. 첫 번째 뭔가 하면 주변에 인가가 없어야 된다. 시끄러운 소리하고 관련. 근데 지금 자비선사에는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소 키우는 목장이라 해야 되나? 축사가 있는 거지. 소를 키우는 축사.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려요.
다른 인간은 없는데 그게 하나 흠이긴 흠이에요. 그렇지만 늘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는 새끼 소를 사가지고 좀 키우다 또 파는 곳으로 보여요. 두 번째는 이제 뭔가 땅 기운이 깔아앉지 않으면 좋다. 자비선사의 땅의 기운을 깔아앉는 곳은 아니에요. 땅의 기운이 깔아앉으면은, 딱 앉으면은, 허리가 굽어지고, 안 돼요. 저는 땅 기운이 안 좋은 데 가잖아요, 가면은. 그래서 청도에 땅이 있으니 가자 해서 갔는데, 그 땅이 딱 들어서자마자 사타구니에 땀이 흐르는 거예요. 안 좋은 거야, 그게. 사타구니에 땀이 난 다음에는 좋지 않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건 좋은 땅이 아니다. 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가는 스님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자비선사는 그런 게 없어서 수행하기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풍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람을 막아주는 곳이거든요. 그게 이제 수행하기 딱 좋은 곳이다. 그래서 열심히 한 게 나무를 많이 심고 허벌판 같았는데 나무를 심어. 그리고 공간 분할을 좀 해가지고 행한 부분을 많이 없앴어요. 없앴는데도 이제 좀 행하긴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장소가 참 중요하다는 이 얘기도 그 얘기예요. 자, 이런 비구는 표범과 같다고 말한다. 마치 거대한 포범의 왕이 밀림의 풀속 깊숙이, 숲속 깊숙이, 바위산속 깊숙이 숨어서 야생 물소나 야생 황소나 멧돼지 등 야수들을 잡듯이 숲속 등에서 명상주제 전념하는 비구는 차례대로 네 가지 도라는 게 이제 네 가지 도와 네 가지 성스러운 과를 얻는다. 네 가지 도는 이제 수다원, 사담, 안남, 아란도를 얘기해요. 네 가지 과는 수다원과, 사담과, 안남과, 아란과를 얘기해요. 총 하면 8단계를 얘기를 해요. 이 8단계는 초지부터 팔지보살의 경계와 같습니다. 굳이 십지는 여기는 없죠. 그게 이제 이 보살의 길로 가는 길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스승들은 말씀하셨다. 마치 표범이 잠보가 야수들을 잡듯이 부지런히 수행하고 이빠사나를 닦는 부처님의 아들도 숲속에 들어가서 최상의 과일을 정득합니다. 포범의 야수를 잡듯이 수행자는 뭘 잡죠? 번뇌망상을 잡는 거죠. 그러므로 그에게 수행을 촉진하기에 적절한 곳으로 숲속의 거처를 보이면서 세종께서 숲속에 가거나라고 말씀을 시작하셨다. 이후에 들숨날숨에서 설명해야 할 것은 청전도론에서 이미 설했다. 청전도론 158 숲속에 가거나, 여기서 숲이란 마을의 경계인 석주 밖을 나가면 모든 것은 숲이다. 와 숲속 거처란 500활 길이만큼 떨어진 곳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500활 길이를 500활 길이 뭐야? 활을 쫙 쏘가지고 그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활을 쏘면은 그 활이 떨어진 만큼의 길이, 숲속이라 하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도시같이 발달 안 되는 시골 같은 데는 지금 시골 같은 데로 봐야 되겠지. 마을에서 활을 촥 쏴가지고 활 떨어진 곳이 이제 숲속,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숲들 가운데서 한적함의 즐거움을 가진 어떤 숲속에 가서 나무 아래에 가거나 나무 근처에 가서
외진 초소에 가서 비었고 한적한 공간에 갔어. 여기서 숲과 나무 아래를 제외하고 나머지 7장소에 간 것도 외진 초소에 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7장소, 숲이 아닌 7장소가 뭘까? 63줄을 한번 볼까요? 62면 나오네. 바위, 낭떠러지, 동굴, 묘지, 밀림, 노지, 집더미이다. 네, 이런 데는 고요한 곳이다는 걸 얘기를 하네요. 네. 그래 이제 바위라고 이게 동굴이라고 하니까 그 티베트 스님들 중에 이제 수행자들, 동굴 수행자들 얘기가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한 스님은 그 동굴에서 수행을 열심히 한 어느 날부터 신도들이 그 먼 산골짜기 동굴을 찾아오는 거야. 이 스님은 거의 40일 인상 동굴 수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뭐 때문에 오는지를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 그 동굴 천장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부처님 그림이나 이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제 신자들이 이제 순례로 그 동굴로 오는 거죠. 그 정작 그 스님 40여 년 동안 그 수행을 하면서 천장에 그림이 있는 줄 몰랐는 거예요. 이걸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스님은 그런 그림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오로지 수행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림이 있어서 신단에 순기순례도 찾아오는데도 자기는 정작 몰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굴 수행하는 어느 스님은 다른 이 수행자가 동굴 수행처를 찾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 수행하던 공간을 선뜻 내주고 자기는 그보다 훨씬 못한 동굴 속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안 좋은 동굴은 어느 정도인가만 고개를 딱 세워가지고 수행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고개를 이렇게 조금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은 30년 이상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걸어갈 때도 고개가 좀 뺐다간 거야. 그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동굴 수행처를 다른 스님에게 내주고 자기는 그런 스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수행자는 참 순수해요. 물욕이 없기 때문에 명예욕도 없고 물욕도 없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세 계절에 적절하고 세 가지 체액과 기질에 적절하고. 자, 그럼 한번 줄을 보자. 여름 등 세 계절과 그런 여름 등에서 여름, 겨울, 가을이라든지 봄이라든지 이런 세 가지 계절을 얘기하겠죠. 제가 미얀마에 살아보니까 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미얀마에서 생활해보니까 가장 더울 때가 언제냐면 3월달이에요. 3월달 되면은 너무 더워서 학교들이 다 방학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6월달 되면은 우기가 접어들 때도 다 그냥 방학하고 관공서의 공무원들은 절에 와가 참선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족들 전체가 절로 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출가를 해요. 단기 출가는 일주일 하든 한 달 하든 관계가 없으니까. 보니까 그런 게 잘 돼 있더라고요. 참, 미얀마 사람들은 수행에 참 열정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봄은 느낄 수가 바로 3월달이 제일 덥다고 생각하면 봄을 건너뛰고 여름, 그 다음에 가을은 있는 것 같고 겨울이 있고 그래요. 겨울이라 해봐야 날씨가 그래 우리는 안 춥거든요.
근데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잘 때 이거 담요를 덮지 않고 그냥 자면은 이제 몸이 상해요. 추워가지고. 굉장히 추워요. 밤에. 희한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름, 가을, 겨울 이 세 계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나. 우리는 봄까지 이제 4계절을 얘기를 하잖아요. 4계절을 얘기는 거기는 3계절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여름 등 세 계절과 가래 등 세 체액과 뭐 가래를 끄는 체액을 보는 거죠. 예. 가래, 침, 뭐가 또 있겠죠. 제가 무지한 기질 등 예, 세 기질의 적절한 뜻이다. 자, 기질도 이제 나누는데 탐욕이 강한 기질이 있고요. 분노를 잘하는 기질이 있고 여기는 무지다 하는 요 세 가지 기질을 탐진치를 가지고 세 가지 기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왜냐하면 여름에는 숲속이 적절하고 겨울에는 나무 아래가 예. 그 다음 우기에는 빈방이 적절하다. 이 우기를 얘기하는 것. 가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름, 겨울, 우기철 이 세 가지를 얘기하네. 맞네요. 그게 맞는 것 같네. 비가 많이 올 때는 방이 적절하죠. 여름은 숲이 적절하고 겨울에는 나무 아래가 좋고 나무가 참 좋은 게 왜 그런가 하면은 특히 그 보리수 나무가 수행하기 가장 적당한 나무예요. 인도에는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주 시원하고 그리고 이 나무 가지가 쭉 내려가 앞을 다 가려요. 마치 발과 같이. 그냥 수행할 공간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리수, 춥지 않아요? 예? 나무 그늘이 춥지 않아요? 그 수행자는 뭐, 그 정도 춥진 않아요. 예. 겨울이라도. 그런 뭐예요. 우리나라 겨울하고 다른.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보리수 나무가 좋은 점이 또 있어요. 24시간 늘 산소를 품어준다는 거예요. 보통 나무는 밤이 되면 산소를 멈추는데, 이 보리수는 그렇지 않다. 밤에도 산소를 널리 품어준다. 하는 거예요, 이게.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행 환경이 참 좋다는 거죠. 자, 가래가 많은 사람에게 숲속이 좋고, 설계접이 많은 사람에게 나무 아래가 좋고, 바람이 많은 사람에게 빈방이 적절하다. 자, 요게 이제, 가래가 많이 끓고 이러면 숲속이 좋다고 이렇게 했네요. 숲이 많은 곳. 숲이 많으면, 곳에는 산소 공급이 충분하잖아. 숨쉬기가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가래가 있는 사람은 숲속이 좋다 하는 거예요. 이 설계접이 많은 사람 하는 거는 설계접 하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이게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네. 네, 왜냐하면은 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 그런 사람은 나무 아래가 좋다는 거. 바람이 많은 사람에게 하는 거는 보통 풍하고 관련되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풍을 맞았다. 바람 풍자 쓰거든. 신체가 마비되고 이런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빈방이 적절하다. 바람 맞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그 풍수에도 집을 질 때는 바람이 많은 곳에 집을 짓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언덕을 이렇게 해가 넘어가잖아요. 언덕이 가는데 이 골짜기 같은 데는 집을 지으면 안 돼요. 바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바람을 맞으면 풍이 걸리거든. 그걸 풍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 이게 불만. 그래서 풍수락 하는 게 바람을 이렇게 막아줘야 돼. 그 비보락 하는 말이거든. 비보.
풍수에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막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탑을 세운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가 이 삼각지 같은데 이 길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 삼각지 집을 지으면은 바람이 많은 거죠. 세 군데서 바람이 닥쳐오잖아. 그러면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나무를 세워가지고 방패방해하는 게 좋은 것이. 그러니 비보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말하면. 그래서 이 바람은, 사람이 바람을 맞으면은 안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람이 많은 사람이 빈방이 적절하다. 무지한 기절의 사람에게는 숲속이 좋다. 성내는 기절의 사람에게 나무 아래가 좋고, 탐하는 기절의 사람에게는 빈방이 적절하다. 일리가 있는 말이네. 빈방은 어떻게 욕심낼 만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빈방이 좋다, 이래 보는 거거든. 무지한 사람은 좀 더 넓은 곳에, 숲속은 넓잖아. 그래요. 이제 보고 듣는 것이 상호 의존하고 있는 그걸 보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런 게 교훈이 될 수가 있겠다. 예. 성을 잘 내고 이러는 사람에게는 이제 나무 아래가 참 좋다. 큰 나무 아래 같은데. 나무는 굉장히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요. 화를 내는 걸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말하는 거. 기실은 탐진치는 맞췄는 애가. 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그 자비선사에는 지금 이제,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극기명상 하면, 산으로 하면은, 산이 그리 크지는 나지막한데, 소나무 숲이 있어요. 그러면 소나무 숲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이제, 앉을 수 있는 그 자선대를 만드는 거예요. 잡목을 잘 치고 이러면은, 그 나무 숲에 소나무 숲에 앉아서 명상을 합니다. 멋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거는 이제, 산에는 이제 소나무 숲이 있어서 몇 군데 돼요. 벌써, 2군데, 3군데, 4군데, 5군데나 돼. 소나무 숲이. 그렇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이제 해놨는데, 또 인이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건 대나무 숲이에요. 지금 이제 대나무가 이제 올라올 때 됐다. 근데 3년이 넘고 4년째 됐으니까 내 생각엔 올라올 때 됐다는데, 굵은 그 거제도 거제도 대나무를 갖다 심어놨거든. 그 심어놨기 때문에 이제 거기 쫙 올라오면은 거기에는 이제 잡목을 다 치고 소나무만, 굵은 소나무 밭에서 명상하면 좋아요. 왜 그럴까 하면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은 그 대나무 소리가 사그락 하거든. 그게 마음을 안정시켜줘요. 그 다음에 척백나무 숲이 또 하나 있어.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많이 자라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곳을 다각경 옆에 있는 척백나무를 많이 자랐기 때문에 전부주에 내가 가지를 치다가 다 못 쳤는데 가지를 좀 치고 그 안에 정리하면은 자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척백나무 숲. 편백나무를 해야 되나?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라든지 이런 야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자들을 위해서. 그 여기 좀 보니까 숲은 무지한 사람에겐 참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성내는 사람에게 나무 밑에서 수행하면 좋다. 근거를 찾았어요. 멋져요. 그래서 이게 논설을 봐야 돼.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계절에 적절하고 세 가지 체가 세 가지 기질에 적절하고 들숨 날숨에 대한
샷띠를 닦기에 적절한 거처를 보이시고 해이함이나 들뜸에 빠지지 않는 고요한 자세를 보이시면서 앉는다라고 설하셨다. 그 다음에 앉아있는 자세의 고정된 상태와 들숨날숨이 쉽게 일어난가 대상을 파악하는 방편을 보이시면서 가부좌를 틀고라고 시작하셨다. 자, 여기서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고요한 자세란 말인데 이 지금 숲이라든지 나무 밑은 고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대선사는 수장에서 어떻게 하는 시끄러운 곳에 힘을 얻어야 된다. 고요한 곳에 힘 얻는 것보다는 시끄러운 곳에 힘을 얻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물론 고요한 숲에 좋긴지 모르지만 시끄러운 곳에서 내가 수행을 해서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난 좋다 생각합니다. 안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사도 이 수행 장소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수행 방법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 근데 이것이 옛날만이 아니라는 얘기. 수행 장소가 참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자비선사 좋아요. 네. 그 다음에 가부좌를 틀고 있는데 이 가부좌를 튼다는 게 왜 중요한지를 또 알아야 돼요. 자, 가부좌, 넓적다리를 완전히 맞물리게 해서 앉는 것이다. 틀고 고착시키고 몸을 곧게 세우고 몸을 곧바로 세우고서 18개의 등뼈의 끝이 다른 끝에 닿도록 두고 이와 같이 앉을 때 그의 피부와 살과 힘줄이 꼬이지 않는다.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피부와 살과 힘줄이 꼬이지 않는다. 와, 예. 만약 그들이 꼬이면, 피부, 살, 힘줄이 꼬이면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 순간순간에 느낌들이 일어나겠지만, 바르게 앉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은 하나가 된다. 명상 주제로부터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특별함을 얻기 위해 정장하고 강해진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 가부좌 틀고 이렇게 탁 앉아 있는 것이 수행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 환경. 제가 그게 미국에 한번 갔을 때, 미국에서 이제 사진 전시회가 열려가지고 갔습니다. 한국 사람이 전시한다. 가보자. 갔는데 송강사 스님들, 학인 스님들 대상으로 사진을 찍어서 전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는 앞에 향을 하나 꽂아 놓고 명상하는 자선, 굴가부좌가 자선하는 것을 1시간 내내 샷다를 열어놓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이 이 사진 작가의 대학 졸업 논문이었던 것이, 졸업 작품이었던 것이. 그래서 지도교수한테 인정을 받고 유럽 쪽으로 순회 사진전을 했다는 거죠. 그게 왜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유가 있는 거야. 아니, 자선하는 사진을 찍었는데 굉장히 크게 찍었는데 이게 왜 센세이션을 일으켰을까 하면, 제가 갔을 때 그 현지인들 나한테 묻더라고요. 현지인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재미 교포들은 오지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스님 사진이 이건 불교다, 예술로 보는 게 아니고 불교라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안 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종교와 예술을 구분하는. 그래서 가니까 제법 많이 오더라고요, 사람. 근데 나한테 묻더라. 내가 영어를 할 줄 아나 뭐나. 누가 이제 통역해주는 사람에게 얘기해줬지만, 그 사진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샷다를 열어놓고 찍었기 때문에,
미시한 움직임이 다 포착되어 있어요. 희한하게도. 이게 이제 향은 타 들어간 거는 움직임이 없는데 사람은 미시한 움직임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앉아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감정이나 생각, 잡생각들이 올라온다. 올라오면서 몸을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 이 작가는 불교를 사전 한 장에 다 담고 싶어 하는 염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 인천공항으로 가다가 달 밑을 지나는데 그 달 밑에 안개와 햇빛이 어울려서 미묘한 그림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얼른 내려서 사진을 딱 찍다가 머리에서 번개같이 스치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색적시공, 공적시색, 반야신경이 나옵니다. 자기는 천주교 신자라고. 근데 갑자기 반야신경의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이 곧 공이, 공이 곧 색이다. 그걸 보면서 사진 찍다가 탁. 그럼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반야신경 공부를 했대. 그러니까 그 심취를 해가지고 야, 이 붓다의 말이 이렇게 심한 게 있구나. 그러면 이 불교락하는 이 종교를 사진 한 장에 어떻게 하면 다 담을 수 없을까? 하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 찍은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결과부자에서 앉은 모습이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인데 중력을 가장 적게 받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삼천 고지에 가서 만일에 음식을 해 먹으려면 물이 잘 끓을까? 잘 안 돼요. 압력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뭘 하니까 물 부어놓고 위에 돌을 올려놓잖아. 그런 이유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사람이 이런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영향을 받으면 망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영향을 외부에. 그래서 외부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게 우선 삼각형 모습이, 결과보자 딱 앉는 모습이.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거야. 몸을 움직이면은 망상이 또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결과보자에 딱 앉으면은 생각들이 좌충우돌을 하다가 점점 잠잠해지 고요한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명상 주제에 집중하기 딱 좋은 거지. 얘기하자면. 그래, 이 수행 환경을 얘기해 준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그죠? 고요한 자세라는 결과보다는. 그렇지. 네. 그래서 여기에 명상 주제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특별함을 얻기 위해 정장하고 강해진다. 그 앞구절은 그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은 하나가 된다. 명상 주제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특별함을 얻기 위해 정장하고 강해진다. 이게 이제 가부자를 틀은 이유예요. 근데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남방에는 굳이 가부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안 해요. 평자를 해도 된다. 허리만 쫙 펴고 앉으면 된다. 이런 거는 아마 초보자를 위한 배려하는 말 같고, 평자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평자 누구나 다 하지. 근데 이게 서양의 이렇게 좌식이 아니라 의자 문화의 경우에는 이게 안 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게 양반 다리로 앉는 경우도 있어요. 예, 양반 다리로 앉는 것도 자선 자세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이게 힘들잖아. 그 서양 사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자세가 쉽지. 그래도 그 사람들은 곧잘 잘해요. 네. 대성 불교권에서 자선 자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여기는 없는데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거예요. 혀를 왜 입천장에 붙일까 하는 게
숨쉬기가 엄청 편해요. 숨쉬기 편하다고 하는 것은 번뇌망상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좀 부자연스럽지만 익숙해지면 혀끝을 입천장에 붙이는 게 자연스럽게 될 때는 훨씬 좋은 수행 환경이에요. 이게. 그런 건 이제 비로자나 자법이라 그래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하던 모습이에요. 법계 정인이가 맞는 게. 근데 원효 스님도 똑같이 혀끝을 입천장에 붙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달라이 라마 스님도 혀를 입천장에 붙이라 이렇게 해요. 그런 거 보면 이 대성불교권은 공통되게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것은 기운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지, 이제?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이게 좀 멍뚱한 이야기인데 중국하고 한국의 네티즌들이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게 이제 문화 때문에 싸워요. 알지? 김치도 중국인 자기 것이라 하고 한복도 자기 것이라 하고 이러는데 하나 알아야 둬야 될 게 있어요. 중국은 자식 문화가 아니에요. 의자 문화예요. 그러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옷하고 바닥에 앉아 있을 때 옷하고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착 달라붙은 옷을 입어도 괜찮아요. 근데 바닥에 앉으면 두두둑 터질 수가 있어. 끼고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자식 문화에서 좋은 옷은 어때? 넓어야 돼. 평평하고 넓어야 돼. 그게 한복이야. 근데 이게 이 한복이 언제 중국에 유행하느냐 하는 게 원나라 때 이제 고려인으로서 황후가 된 기황후 때예요. 기황후가 이제 황후가 되면서 원나라 100년 사이 30년 동안 기황후의 영향력이 끼쳐요. 30년 굉장히 길죠. 100년 중에서. 그때 이제 사대부들이라든지 귀족들은 고려 여인을 부인을 두는 걸 유행했대. 그러면서 고려인들이 입는 복식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야. 그게 이제 명나라로 갔을 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한푸라는 그게. 알고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자식 문화에서 온 한복이에요. 입식 문화에서는 없는 게예요. 그런데 그것을 중국 그 자기 것이라 하는 것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척박하다는 증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잘 몰라서. 그럼 왜 근데도 잘 모르느냐 이러면 1960년대부터 한 10년간 문화 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중국에서. 문화를 따때려 부수고 난리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대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을 때는 후회도 늦은 거지. 근데 잘 모른다고 보는 게 틀림없는 거야. 우리는 왜 자식 문화가 필요했던가 하면 온돌 때문에. 온돌 때문에 자식 문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온돌 문화 때문에 이 복식이 바뀌는 거지. 펑퍼진하고 치마 같은 게 이렇게 짧은 치마가 아니고 폭이 넓은 치마가 어울리는 거죠. 예를 들어 중국식은 한 통으로 이루어진 옷들이 제법 있죠. 아래 위로. 근데 한국은 어때요? 아래하고 위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이렇게 옷이 이렇게 한 통으로 돼 있고 그런 거. 이게 원나라가 지배했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하고 이제 많이 관련있다. 갑자기 이제 이게 좀 자식 문화라 하는 게 중국에도 있으니까 참선하고 할 때는 앉아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나서 한 얘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러면 휴식.